I'm joined now exclusively by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who is just back from Davos and joins us here in the studio. Thank you for being here, Mr. Secretary. Let me start with the threat that the president made just yesterday to Canada. He said if Canada makes a deal with China, it will immediately be hit with a 100% tariffs against all Canadian goods. Why is Donald Trump threatening Canada again with another trade war? Well, Jonathan, good to be with you. And look, Prime Minister Carney went to China, came back, dropped some. 일부 제도적 순환은 갑작스럽게 깨지지 않고 서서히 왜곡되다가 특정 행동이 표준 편차를 선명하게 드러낼 때까지 지속된다. 2026년 1월 초 아이오와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역사적 무역 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직설적인 발언은 캐나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산 에너지 및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비롯한 일련의 일방적 경제 조치들이 거의 전적으로 북쪽 파트너들을 겨냥한 직후에 나왔다. 이 발언은 며칠 후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 주였다면 적어도 납세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면서 외교관, 경제학자, 입법자들은 새로운 행동 패턴을 포착했다. 이는 더 이상 일시적인 조정이나 강경한 무역 재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자체의 논리를 뒤흔드는 체계적인 서사였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제도적 관찰자들에게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전통적인 예측 가능성 추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전환은 며칠 후 미국 상무부가 캐나다 파트너에게 사전 통보 없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에 규정된 상호주의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공식적인 근거는 국내 비료 및 철강 파생 산업 보호의 전략적 긴급성을 언급했지만 상원 내부 문서는 이 제안이 트럼프 캠페인 팀과 직접 연계된 보좌관들에 의해 조율되었음을 드러냈으며 이는 무역 결정과 선거 목표 간의 분리 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캐나다 정부는 절제된 어조의 외교적 성명을 통해 일방적 조치가 수십 년간 구축된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다자간 약속의 재검토는 정규적이고 공동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의회에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이 3자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까지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즉시 중단하라는 이례적인 공동 요청을 내놓으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미국 내부의 반응은 덜 통일된 모습이었다. 산업계는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정 의원들은 미국이 국가 경제 주권을 훼손하는 비대칭적 무역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예산처 CBO 같은 기술 기관들은 위험을 경고했다. 1월 하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와의 에너지 공급망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북동부 및 중서부 주들이 가정용 공급과 핵심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기술적 경고는 수사적 공방의 격화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다음 주 트럼프는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 유권자는 누가 국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발언에 이어 에너지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과 양국 간 투자 위축이 이어졌는데 이는 더 광범위한 조치를 우려한 경제 주체들이 이미 정치적 신호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사적 규범적 분리 환경 속에서 재조정 조짐이 처음 나타났다. 적어도 당분간은 공식 제재나 관계 단절 선언이 아닌
제도적 미시적 결정들이 누적되어 시스템 운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단절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각 부처는 미국 공급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북부 주지사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관세 불안정 속에서 공동 인프라 약속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정당 지도자들은 2026년으로 예정된 USMCA 재검토 조항의 법적 한계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역사적 동맹 관계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된 불확실성에 의해 시험받는 순간을 구성한다. 제도적 논쟁이 격화되는 동시에 이러한 성격의 결정이 즉각적인 헤드라인을 넘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관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변화가 눈에 띄는 큰 단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개별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규범적 가치를 획득하는 반복된 제스처를 통해 자리 잡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와 시스템 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가치가 있다. 지속적이고 맥락적인 분석은 단순히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형성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시점부터 이전에는 정치적 선호 간의 일시적인 분쟁으로 보였던 것이 긴장된 제도적 수렴의 상징적 사례로 변모한다. 트럼프의 선언과 상무부의 후속 조치는 외교적 수사에서의 단절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공공행정의 다양한 수준에서 내부 감독 및 대응 메커니즘을 가동시켰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부분 중단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요청했다. 표면상 형식적인 이 요청은 행정부가 시스템의 심해 및 기술 기관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제도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로 관측자들에 의해 해석되었다. 동시에 국제무역위원회는 에너지, 물류, 농업 관련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양국 간 지속적인 예측 가능한 흐름에 의존하는 생산 체인을 가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 대표들과의 공개 청문회 소집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명의 영향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구조적 변수로 측정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산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65%가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주에 위치한 유통망으로 공급된다. 이 원자재의 공급 중단이나 가격 상승은 혹한기의 가정용 소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에너지 공급의 약 23%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위험은 공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 즉 투자 계획 및 핵심 인프라 운영의 필수적인 조건까지 확대된다. 캐나다 측에서는 천연자원부가 수출 물류 경로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를 시작하며 아시아 및 유럽 시장과의 협력 관계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재편은 경제학자들이 장기적으로 북미의 안정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통합은 이러한 제도적 연계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양국 간 자동차 무역은 국경을 넘나드는 코딩 및 추적 수준을 수반하며 이는 국내 대안으로 신속히 대체될 수 없다. 이 북미 자동차 산업연합 NI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각 차량에는 평균적으로 최종 조립 전 캐나다 국경을 최소 2번 이상 넘나드는 부품이 7개 포함된다. 이는 수십 년간의 양자 협정을 바탕으로 구축된 기술 인증, 환경 기준, 노동 규범 등 공유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생산 기여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부분적으로라도 약화되면 장기적인 간접적 영향이 발생한다. 제조사들은 관세 불확실성과 관련된 생산 일정 지연 및 물류 비용 증가를 보고했다.
이에 대응해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 산업주의 상무부는 USMCA가 의회 협의 없이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보장을 연방행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적 다자 간 행위자들의 관여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월 예비 보고서에서 미국과 캐나다 간 제도적 신뢰 악화가 북미 지역의 규제 예측 가능성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시켰다. 이 경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위험을 평가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세계은행은 두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경기 둔화의 일부 원인을 전통적 무역 흐름의 규제 불안정성으로 지목했다. 미국 내에서는 경제 분석국이 월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1월부터 시행된 일방적 무역 조치의 영향에 대한 별도 섹션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의 수렴은 아직 공동 억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수사적 차원을 벗어나 경제제도 공학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규범적 예측 가능성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결정들에 대응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시스템의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은 정부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미 인프라 협의회 NAIC와 국경 간 에너지 포럼 TCEF과 같은 부문별 조직들은 현행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의회와 규제 기관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병행하여 대학 및 무역정책연구센터들은 행정적 불연속성 환경에서의 제도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에 특화된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동원은 비록 공식적인 단절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그것이 가능성인 것처럼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인식되는 불안정의 반영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맥락화하여 추적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대응과 제스처가 어떻게 새로운 체계적 패턴의 설계에 기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공식 발표의 표면 아래 숨겨진 실제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이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과 캐나다 간 관계에서 현재 시점의 구조적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제도 전문가들은 최근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조율된 전략적 전환의 시작을 시사한다고 본다. 즉, 역사적 약속들이 더 일시적이고 비대칭적인 구조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무역 파트너의 상대적 중요성은 미국 행정부의 즉각적인 필요에 밀려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와의 거리두기 발언은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도구적 활용으로 대체되는 우발적 권력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대외 무역 정책의 재편을 시사한다. 대조적으로 다른 관점은 이러한 움직임을 내부 선거 역학에 크게 좌우되고 기술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조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양자 협력의 법적, 경제적, 정치적 기반은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며 제도들은 체계적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담론적 충격을 흡수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영역에서도 드러난다. 국제법 전문가와 헌법학자들은 최근 몇 달간 2026년을 예정으로 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의 재검토 조항의 범위와 한계를 분석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협정의 완전한 무효화는 복잡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북미 측의 협정 중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캐나다 의원들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반면 미국의 보수적 연구센터와 연계된 법학자들은 해당 조항이 통지 및 기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경제적 주권 패러다임 아래 국제협정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개념적 분쟁을 드러낸다. 이러한 협정들이 주권 국가들 간의 안정적인 법적 약속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실질적 영향은 이미 기업 환경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형 산업 컨소시엄들은 중기 전략 재검토에 착수하여 물류망 다각화를 확대하고 북미 전통축 외부의 공급 업체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 위치한 원자재와 구매자에 크게 의존하는 캐나다 농업부문은 물류 비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과의 접근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기업들이 규제 불안정성과 기술, 보건, 운송 등 민감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보복 위험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인식의 증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제은행 및 펀드들이 작성한 정치적 위험 보고서들이 북미 지역 노출 평가 시 양국 간 긴장 변수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록 상당한 자본 유출은 관찰되지 않지만 이 포트폴리오의 점진적 재편은 일부 금융 자본이 현재 상황이 일시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그 영향은 엄격히 양자 관계의 역학을 넘어선다. 유럽과 아시아 정부들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전통적 동맹국 관련 발언들을 고려하여 사태 전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 관계를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인식이 외교계에서 굳어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밀접하게 연결된 생산망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심은 무역 다각화 노력과 최근까지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 간의 관계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대륙 중심축 밖으로의 관심 이동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단순히 전략적 방향으로 고려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지정학적 구도를 크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 중인 전환의 지속 기간과 깊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경제적 비용이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경로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이들은 현재 움직임이 다자간 및 양자 간 관계가 더 거래적이며 불안정하고 국내 선거 일정에 크게 좌우되는 새로운 정치 사이클의 공고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한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불확실성은 이 과정의 가장 지속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양국 제도적 체계를 수십 년간 지속된 예측 가능성과 협력의 전제 조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과거 전략적 안정성, 공유된 이익, 지속적인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던 관계는 이제 간헐적인 압박, 대응, 지속적인 적응의 역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예측도 필연적으로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관련 기관들이 단지 일시적인 압력에 견디는 능력뿐만 아니라 서사적 갈등과 규범적 불안정이 특징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협정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시험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추적하려면 즉각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도출되는 해석,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 그리고 공개 성명들의 소음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움직임이 아직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생산 부문, 다자간 기구, 외교 관계에서 이미 관찰되는 재편 정도는 제도적 영향의 일부가 이미 공고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역사적 전환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단절이 가시화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점진적으로 축적된 신호들일 것이다. 이처럼 종종 과소평가되는 축적이 진행 중인 변화의 실제 규모를 정의한다. 따라서 엄격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분석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체계가 원래 설계 시 예상된 매개 변수를 벗어난 압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거나 결국 해체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